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의 말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에 진실이 담겨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이소가 과연 한국 기업인지 일본 기업인지 다이소의 속내를 알아보기 위해 매장을 찾았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전 국민적 불매운동이 한창인 지금 다이소에서는 일본 제품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느냐입니다. 편의점은 물론 동네 영세한 가게들에서도 손해를 감수하며 일본 맥주 등 일본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이소에는 얼마나 많은 일본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솔직히 좀 놀라웠습니다. 이건 일부만 촬영한 것인데 한국 매장 안에 일본 제품이 섞여 있는 것인지 일본 매장 안에 한국 제품이 섞여 있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매장 안에는 판매되고 있는 일본 제품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불매운동 시작 초기에 유니클로와 함께 다이소는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다이소 측은 다이소가 일본 기업이 아니며 한국 기업이라고 해명하며 그 근거로 다이소의 일본 쪽 지분이 35%밖에 안 된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 뿌리도 일본 기업이고 지금도 다이소라는 일본식 발음의 사명을 그대로 쓰고 있고 일본 측 지분이 35%나 되어 수익의 3분의 1 이상이 배당 형식으로 매년 일본 다이소 본사로 넘어가는데 다이소 측이 내놓은 설명만으로는 어째서 다이소가 한국 기업인지 솔직히 잘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도 외국 지분이 절반 이상이나 되고 현대자동차도 초기에는 일본 미쯔비시사와 합작으로 회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금융투자의 국경이 사라진 오늘날 외국 지분이 많다고 무조건 그 나라 기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의 정신이겠죠. 그리고 그 정신은 뉴스를 통해 우리가 듣게 되는 그들의 홍보 또는 해명 문구가 아닌 그들의 행동, 즉 사업 방식에서 그들의 매장과 상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장을 도는 20여 분 동안 귀에 익은 CM송이 반복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1,000원도 가치 있게 대우받는 국민 가게 다이소. 매장을 나오며 문득 다이소 측에 묻고 싶어졌습니다. 국민 가게 다이소의 국민은 어느 나라 국민을 말하는 것인가요? I've got this feeling I'm feeling you could be the one.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일본 항공권이 매진됐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허탈하다는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콧 재팬을 부른 지도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의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않는다 라고 말하던 일본 경제단체에는 말과는 다르게 여전히 보이콧 재팬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사에서 과도한 헤드라인을 걸어놓으며 보이콧 재팬에 힘써준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모 언론사에서 작성한 기사에서는 추석 기간 중 일항공편 매진 행진이라는 기사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습니다. 제목만 보면 마치 보이콧 재팬이 무색하게 추석 연휴 기간에 일본의 노선이 전체 매진이 됐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헤드라인만 보고 네티즌들은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어. 그럼 그렇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자면 저가 항공사들 중 일부 노선이 일부 시간대에 매진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저렴한 이벤트 특가로 지정된 표만 매진이 됐다는 겁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에 인기 해외여행지 2위를 일본이 차지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파장이 크기도 했는데요. 이 데이터는 야놀자라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취합한 것입니다. 야놀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여행사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데이터를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작년 8, 9월달과 비교하며 80% 일본 여행자 수가 급감했다. 작년 추석 연휴 예약률은 일본이 2위였지만 올해는 하위권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모두투어 관계자 역시 작년 동기 대비 80%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정확한 인천공항항공사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올 추석은 연휴가 짧은 탓에 전체 해외여행자 수가 10.2% 줄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생각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일본으로 출국하는 여행자 수는 56,648명으로 전년 추석 연휴 110만 9,572명보다 52.7% 감소하였습니다. 일일 평균 이용객 또한 전년 대비 19,929명보다 43.3% 감소한 11,29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출국한 전체 해외 여행자 수가 10.2% 감소한 걸 고려하더라도 작년 대비 일본 여행자 수가 급감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이콧 재팬을 동참하고 계시는 많은 분이 이런 기사들을 보며 많이 허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행동하는 나라입니다. 이상 알려준 남자 알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팬에 이목을 끌만한 칼럼이 올랐습니다. 현재 비즈니스가 연재한 칼럼의 제목은 문재인 반일 정책을 독일 언론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입니다.
일본인들도 해외 언론이 한일 무역 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한 모양입니다. 이 칼럼에서는 독일 언론 4곳에 실린 기사를 설명했는데요. 제가 이전에 해외 언론 반응을 올렸을 때와 비슷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편하게 영상을 제작하라고 이 칼럼에서는 요약을 아주 완벽히 잘해주었네요. 땡큐 일본.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국은 일본 정부의 방식은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으며 일본 측은 안전 보장상의 우려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분쟁의 배경은 20세기 전반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고 있던 시기에 강제 노동에 종사한 노동자에 대한 배상 문제로 인해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점점 확산하고 있다. 이번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인해 독일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자,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한일 두 나라가 아닌 제3국 언론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들을 보면 깊게 파고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한 배경, 현재 진행 상황 등 팩트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놓고 일본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독일 언론 기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한국의 수출 규제 위반 가능성이 있어서 제재를 가한 것인데 이러한 보도 내용이 설명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이 한국에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것 같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저희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규제를 위반했다면 도대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위반했는지 일본은 증거를 내밀어야 하는데 증거도 못 내밀고 있죠. 오히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일본의 대북 제재 위반을 했다며 증거까지 보여주었죠. 독일은 원래부터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 없는 국가인데 자신들은 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포함하지 않는 데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일본이 한국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조치를 하는 것처럼 보도를 하냐. 여기서 일본의 특유의 본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독일 기사는 한일 관계에 대한 기사인데 뜬금없이 독일과 한국 수출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너희도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 없으면서 왜 우리한테만 그래? 라고 말하는 일본 언론은 마치 선생님 숙제검사 안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1965년 이란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은 한국에게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인간 처간 3억 달러를 경제적 지원을 한 덕분에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경제 규모가 커졌다. 일본 때문에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걸었는데 독일 언론은 이러한 내용의 보도도 없었다. 슈피겔은 7월 일본 자동차 판매는 토요타가 32% 감소, 혼다는 34% 감소했다는 한국자동차협회 발표 내용을 실었다. 독일은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이야기는 무엇보다 좋아한다. 독일과 일본은 자동차 라이벌 국가이죠.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위에 제가 요약해 드린 걸 보시면 독일 언론은 제3국 입장에서 정확한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동차까지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일본인들의 사상입니다. 독일 언론이 간략하게 적은 기사 내용에도 흥분을 하며 자신들 입장에서 기사를 쓰지 않았다며 독일을 비판하며 비꼬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일본은 이성적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성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50년간 700조 무역 흑자를 가져다준 한국에게 수출 규제를 하지는 않았겠죠. 다음은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바람 연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보전에서 한국에 쥐고 있는 증거이지요. 배대 힘을 가진 일본 미디어에 올바른 정보로 싸워주길 바랍니다. 독일은 과거를 사과하는 나라, 일본은 과거를 부정하는 나라 아닌가요? 도대체 어떤 게 올바른 정보일까요? 역시 국가가 보장하는 올바른 설명을 각국 언어로 발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거짓말이 사실로 되어버린다. 거짓말은 니들이 하고 있잖아. 일본 정부는 더 많은 정보 발신을 노력했으면 좋겠다. 일본 정부는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데 노력했으면 좋겠다. 관심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역사를 조사하지 않고 목소리 큰 쪽을 진실이라고 착각할 위험성이 있다. 너희가 일본 정부의 목소리를 진실이라고 착각하고 있잖아. 일본 친구 제발 정신 차려. 쉽진 않겠지만 거의 모든 댓글이 일본이 진실을 세계 각국에 전달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일본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계인들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라고 말입니다. 이상 알려주는 남자 알리고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